식당에서 고기를 시키실 때는 항상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나 다진 고기의 경우엔 더 그래요. 왜일까요? 원하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 고기를 갈면 고기 표면에 유해한 성분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음식을 위험하게 만들 확률이 있죠. 만약 버거를 레어로 주문한다면 충분히 열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어로 구운 스테이크는 조금 더 먹기 안전합니다. 일단 고기의 바깥쪽 층이 강한 불에서 구워지면 깨끗하고 안전할 테니까요. 집에서 요리를 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기 한 덩이를 요리할 때 내부 온도를 최소 60도까지 가열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생선은 63도까지 가열되어야 하고 간 고기의 경우엔 최소 71도까지 가열해야 해요. 가금류나 핫도그와 같이 미리 조리된 고기는 안전을 위해 최소 74도까지 가열해 요리를 해야 하고요. 다음에 식당에서 마실 걸 주문할 때 가니쉬는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음료에는 레몬이나 라임 한 조각이 함께 나오죠. 또 어떤 음료에는 딸기나 심지어 올리브까지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바텐더들이 항상 같은 위생 규칙을 지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땐 과일을 사용하기 전에 바르게 보관해두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바에 꺼내두었던 레몬 조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바텐더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때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료만 드신다면 안전할 거예요.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식당에서 밥을 드신다면 수돗물은 거의 항상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을 주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염소나 제초제와 같은 잠재적 오염물질을 피하시려면 병에 든 물을 주문하는 게 더 좋아요. 조금 더 비싸지만 병원에 가야 할 일은 막아주겠죠. 여러분이 휴가 때 묵는 호텔에는 아마 뷔페가 있을 거예요. 이 뷔페도 건너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있었는지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뷔페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니죠. 음식을 접시에 놓을 때 포크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감기나 독감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뷔페를 즐기고 싶다면 음식을 데워두는 뷔페에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어떤 것을 차갑게 먹어야 하는지 항상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즈는 온도가 실온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프나 익힌 고기는 항상 따뜻하게 먹어야 하고요. 친구들과 식당에 저녁을 드시러 가신다고요? 빵 바구니는 무시하세요. 나중에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죠. 게다가 영양소도 거의 없고 빵 바구니는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옮겨서 제공되잖아요. 네, 그 빵 조각들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자른 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남겼던 음식일 수도 있는 거죠. 술집의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 팝콘이나 땅콩을 만졌는지, 여러분 앞으로 오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꺼내져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선을 주문하지 않도록 하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요. 몇몇 요리사들은 월요일에 특선 생선 요리가 사실은 3일 된 생선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해산물 시장은 주말 동안 문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제공되는 생선이 신선한지 항상 확신할 수 없죠. 만약 동네 햄버거집 테이블에 항상 케찹 한 병이 놓여 있다면 그 케찹에는 감자튀김을 찍어 드시지 마세요. 어떤 가게에서는 케찹 2병이 반쯤 남으면 그 둘을 섞을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이나 병이 테이블 위에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 그 시간을 기록할 방법이 없죠. 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무제한 에피타이저도 반가운 친구는 아닙니다. 네, 배부르게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게 보통 간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뉴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배가 부를지도 몰라요. 과식을 피하시려면 다음번에는 땅콩이나 감자칩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샐러드를 메인 메뉴로 주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샐러드가 가장 건강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샐러드는 대부분 튀긴 음식들로 가득 차 있거나 소스나 견과류와 같은 토핑이 잔뜩 올라가 있기도 하니까요. 작은 샐러드 한 그릇으로 메인 코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시기 전에 서버에게 양이나 재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식사를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실 거라면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바로 가세요. 포장 상자를 너무 오랫동안 실온에 보관한다면 그 음식이 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맛이 완전히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점심 식사 후에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볼 계획이라면 포장은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동네 식당의 메뉴판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음료에는 약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너무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 음료를 주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메뉴는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음료일 수 있어요. 하우스 메뉴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보통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고급 레스토랑과 일반 레스토랑 모두 요청에 따라 음료에 얼음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 기계를 항상 제대로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몇몇 웨이터들과 식당 직원들은 아이스박스 주변에 심지어 곰팡이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냥 차갑게 냉장한 음료를 달라고 하세요. 보통 봉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 바로 앞에서 탄산 음료병을 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음료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저렴한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간단한 아이스크림 한 컵 값을 너무 비싸게 받죠.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큰 컵을 사면 되는데 왜 식당에서 돈을 그만큼이나 쓰시나요? 만약 특정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다른 메뉴를 고르거나 디저트를 아예 건너뛰세요. 우리 모두 특별한 날에 외식을 하러 가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공휴일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날에는 직원들이 끊임없이 접시를 나르기 때문에 주방이 아주 많이 붐빕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이런 업무량 때문에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지죠. 만약 특정한 날을 정말로 기념하고 싶다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을 고르세요. 아니면 그 주 주말도 좋죠. 하지만 연휴 동안 문을 닫은 식당이라면 문을 다시 연 직후에 서둘러서 예약하지는 마세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요리 실력을 키우기에 연휴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요리라면 주문을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산물 전문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스테이크는 꽤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메뉴판에서 더 많이 팔리는 요리를 시키도록 하세요.